이번 영상에서는 서리풀 터널 인근 서초동 정보사부지 개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당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우선 정보사부지의 개발 위치는 이쪽에 서초역이 있고 대법원 건너편 쪽이야. 그리고 이쪽이 서리풀 터널이거든. 그러면 이 정보사부지는 이쪽을 의미해, 개발 부분이. 우선 정보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이 정보사라는 거는 국군 정보사령부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해당 입지에 1971년도부터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었어.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안양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어. 그래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지 MDM에서 1조 956억 2,4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 이쪽 해당 부지를. 그래서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서울시 개발에서 주안점은 뭐냐면은 명확하게 개발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당 자료를 좀 보여줄게. 작년 서초구 보도자료를 보면 정보사부지 일대 16만 제곱미터를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열람공고가 되어 있어. 이 해당 자료를 보면 개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해당 정보사부지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탈바꿈할 계획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현재 승인이 된 사업이고 공공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라든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22년 착공, 25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정화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착공이 2023년에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준공 연도가 1년 정도 늦춰질 거야. 그러니까 26년 정도 준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정보사 부지의 정확한 개발 위치는 아까 설명한 대로 대법원 건너편 쪽에 이쪽 부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정보사 부지 개발 조감도를 보면 이 해당 면적에 이런 IT밸리가 들어서게 될 거거든.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MDM에서 낙찰을 받은 뒤로 설계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이쪽은 4차 산업혁명 기업군으로 구성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를 벤치마킹 할 거거든. 애플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조성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쪽은 주거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업무시설만 들어와야 돼. 호텔하고.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 근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강남역에 있는 삼성그룹 서초 사옥 부지 면적이 20배야, 여기가. 그 정도로 면적이 커. 그리고 삼성동 GBC 부지역 면적보다 약 1.2배 더 큰 거고, 서초동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보다 2배 더 크다고 보면 돼. 면적을 보면 알겠지. 서초동 정보사 부지 면적이 96,797이야. 가장 커. 그러니까 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파급 효과는 추후에 많이 발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정보사 부지는 이 고액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IT밸리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용이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쪽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 최대 수혜지는 사실 이쪽일 거야. 바로 인근에 있는. 이쪽 같은 경우에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인데 116세대로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2017년 6월이고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 현 상황에서 몇 억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 이쪽은. 그리고 이쪽 바로 인근에 보면 이쪽에 서초 현대홈타운이거든. 세대수가 너무 작긴 해. 68세대고 2개동인데 2005년 5월이 준공이야. 그리고 이쪽 일대가 서초 3동이거든. 이 서초 3동 일대 빌라들도 가격이 반영을 할 거야. 추후에 이쪽이 개발되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그리고 이 대검찰청 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이 설해마을이고 이쪽 서리풀 터널을 지나가면 내방역 쪽에 방배동이 나와. 그런데 이쪽 해당 수요 부분이 방배동 쪽에서 이 주거 부분을 받아줘야 되는데 방배동 역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주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멸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방배동 쪽도. 이쪽을 보면 이 서울고등학교 쪽을 기점으로 건너편 쪽에 이쪽은 트라우마하우스를 비롯해서 고급 빌라들이 위치해 있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뭐 주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왜냐면 고가 대형 평형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는 이쪽일 거야. 서초 3동에 있는 신축 빌라도 있을 거고 기존의 빌라도 있을 거고 이 부분. 그러면 이쪽을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이쪽일 때 지금 현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지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데가 서울교대 사거리하고 이쪽이 남부터미널이거든. 이쪽 블럭에 계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쪽이 계속 주거 부분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롯데칠성 부분하고 이쪽 정보사부지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이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이쪽을 좀 지켜보면 돼.
정보사부지 수혜 지역으로는 방배동하고 이쪽 일대까지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술의재단 건너편 쪽까지인데 이쪽에 분양하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고 판단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배 레미안 아티일 옆쪽으로 두겐 빌딩이라는 부지가 보이는데 이 필지 3개가 매각이 됐어. 그래서 이쪽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게 될 건데 9월 달에 이쪽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2천에 분양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강남 핵심지나 청담하고 또 동일한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늘 말했듯이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보려면 2가지가 필요하거든. 하나는 싸게 사는 거고 하나는 도시의 변화야. 그런데 이 2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분양했던 분양가대로 잔여 매물이 남아있다면 그걸 사야 돼.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 예술의재단 건너편에 예전에 필라 본사 빌딩이 있거든. 이쪽에 분양하는 매물이 있는데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여, 이쪽이. 그리고 이쪽 같은 매물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면산 쪽이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조망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고, 물론 지하철은 방배역이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쪽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요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훨씬 많을 거야. 이거 잔여 남아있다면 이거 사. 그리고 투자할 때는 항상 희망을 가져. 할 수 있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늘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잘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이룰지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해. 뭐든 할 수 있거든.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투자 방법을 알려줄게. 이건 스킬이 좀 필요하거든. 투자를 할 때 늘 3년 전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묻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 그리고 투자금 1억대로 매물을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면 찾아와. 내가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야.